요즘도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남편분이 무서울 때가 있으세요? 그게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가족, 배우자, 부모는 원래 상징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보호를 해줘야 될 사람이 공격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고 공포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몸이 아픈 거는 둘째 문제고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트라우마라고 해요. 트라우마는 엄청난 이제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뭔가 회복이 분명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산부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잘 대응을 못 해요. 그래서 맞거나 그러면 엄청나게 무력감을 느끼게 되겠죠. 내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기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 아내분이 보이는 이제 그런 무력감, 일상에서 무력감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도 살펴볼 수 있지만 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내가 이제 어떤 얘기를 좀 하려고 하냐면요. 남편분의 특성을 좀 제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남편분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이 상황을 논리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아내분은 굉장히 감정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남편이 싸가지가 없다고 느껴. 이 표현이 죄송합니다. 막 진짜 재수없다, 싸가지 없다 이렇게 느끼는 거고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이 지나치게 감정적인 아내가 대책이 없는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둘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어렵다. 남편분은 화라는 버튼이 눌러지는 또 하나는 술이에요. 아, 맞아요. 네, 네, 술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보니까 나와서 수박도 드시고 주무시다 나온 거 아까 기억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 내가 저랬어. 일단 술 문제가 있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코가 빨개지거나 손을 떨어. 그게 아니라 술을 먹었는데 단 한 번이라도 기억이 안 난다든가. 나 기억 요즘 안 네, 나는데. 그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맨날 안 나요. 그 블랙아웃이에요. 네, 블랙아웃이 두 번도 아닌 단 한 번이라도 있던가 아니면 내일 무지하게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오늘 절대 술 마시면 안 돼. 그걸 뻔히 알고 있는데 에이, 술 마시러 가자. 이래. 그러면 술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알코올 프로블럼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드시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멀리 하게 하는데 이게 그 스트레스 수치가 이게 예를 넘어가면요. 술이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맥주가. 땡길 때 다른 걸 하셔야 돼요. 그냥 더군다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술을 드셨을 때 더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게 그 지금 어차피 제가 못하는 걸 박사님이랑 대화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럼 차라리 술이 땡길 때마다 좀 약을 먹어볼까요? 긴장 이완 완화제라든가. 그게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아니 뭐 약이 몸에 해롭지 않나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술이 더 해롭죠. 100배, 1000배 해로운 거를 본인이 돈을 주고 사서 스스로 입에 넣어요. 그러면서 네 필요한 거는 또 막 걱정을 하시죠. 좋은 방법이세요. 그리고 사과를 하셨을 거예요. 하시긴 했는데요. 그냥 조금 더 진심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아내와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불 부부의 그런 거 말고 후기? 후기. 방송 후기. 와이프가 요즘은 토마토도 잘라서 주고
고구마도 이렇게 굽고 성의를 보여줘서 그래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보. 네. 약 먹은 안 사람들은 어때? 뭐라 그럴까? 좀 친구들이 얘기하기를 저의 잃어버린 30년을 찾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정말 다르시구나 이걸 많이 느꼈고, 그리고 확실히 좀 뭐가 아이들 어린이집 같은 거 챙기는 것도 확실히 달라졌어요. 자전거 타고. 우리 갈게. 다녀와. 저는 사실 애들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좀 좌절되고 이러는 거에서 조금 실망도 하게 되고, 그럼 오히려 더 무기력에 점점 빠지고 혼자 집에 있으면 좀 그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제 좀 그 주의력 결핍도 극복하면서 좀 더 사회성이 좀 자신감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막 깜빡깜빡하고 이런 게 자신이 없었거든요, 일할 때. 근데 그게 보완이 되니까 좀 제가 사회생활하면서도 자신감이 생기고, 그랬는데 그게 오히려 육아에도 조금 더 접목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애들과에도 상호작용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거에 있어서도 더 자신감이 생기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솔루션 받고 많이 좋아진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약을 이렇게 냉장고 옆에 붙여놓고 이렇게 먹고 있어요. 이게 약을 먹으면 알코올에 대한 보상 자체를 없애버리니까 술이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냉동실에서 먹은 것도 있었네? 녹여놔야겠네. 냉장고 자체에 술이 없어요. 냉장고 보이시죠? 그냥 꼭 술뿐만 아니고 충동성 자체가 조금 가족한테 뿐만이 아니고 밖에 살아서 운전할 때 이럴 때도 좀 확실히 화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 욱함도 없어지고. 술을 끊으면 피로하지 않으니까 감정 조절이 더 쉬워지고, 그리고 밤에 와서 술을 안 먹으면 하루가 엄청 길어집니다. 시간이 엄청 길어지면 가족하고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밤에 책도 읽고 일을 더 할 수 있어요.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솔루션을 받기 전과 후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육아 스트레스나 아기들 식사 문제, 그리고 집안일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 이전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했는데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기로 했잖아. 이거 얘기하는 건가? 이거? 오은영 박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